Welcome back to 뉴스한 구독자 여러분, 실전 체험해봐 GDY입니다. 앞톱니근, 전거근이죠. 도널드 의학사전에서는 앞톱니근을 침묵의 근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톱니근은 장흉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 장흉신경에는 운동신경은 가지고 있지만 감각신경 가지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톱니근을 움직이게 만드는 운동신경은 가지고 있지만 감각신경이라는 게 없어서 앞톱니근이 고장나는 동안 감각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 올림근을 과하게 사용하시면 아이고 어깨 아파 죽겠다, 어깨가 뭉친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시지만 와, 나 앞톱니근 뭉쳤다, 앞톱니근 아파 죽겠다 라고 하시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앞톱니근을 침묵의 근육이다, 마치 간이 침묵의 장기다 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앞톱니근 조절 결함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톱니근 강화 운동, 안정화 운동들을 사랑하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맞습니다. 앞톱니근이 늘어나고 약해졌을 때는 강화 운동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톱니근의 길이가 너무 짧아진 경우는 어떨까요? 앞톱니근 강화 운동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적절한 길이보다 짧아진 앞톱니근도 견갑골 정렬과 움직임 결함을 만드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톱니근이 가장 안정적일 때는 앞톱니근이 최적의 길이를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근육들이 다 그렇죠. 중립보다 늘어난 앞톱니근을 가진 사람은 길이가 짧아지는 형태의 안정화 운동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짧은 앞톱니근을 가진 사람은 길이가 늘어나는 형태의 이완 훈련이 필요하겠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이 체형 평가입니다. 그 사람의 체형을 평가해 보시면 앞톱니근의 길이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앞톱니근을 강화 운동해야 될지 이완해야 될지, 만약에 이완시킨다면 어디를 정확하게 이완시켜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밌겠죠? 먼저 앞톱니근을 그려봅시다. 앞톱니근을 설명하기 전에 어깨뼈를 먼저 보세요. 어깨뼈의 뒤쪽에는 어깨뼈 가시와 어깨뼈 위 오목, 어깨뼈 아래 오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시 위근, 가시 아래근, 마름근 등이 붙습니다. 어깨뼈의 앞쪽은 어깨뼈의 갈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비뼈와 맞닿은 면이죠. 앞톱니근은 어깨뼈의 갈비면의 안쪽 모서리에 붙습니다. 그리고 갈비뼈의 가쪽을 향해 뻗어나가서 1, 2, 3, 4, 5, 6, 7, 8, 9번 갈비뼈에 붙습니다. 모양이 톱니처럼 생겼죠. 앞에 있는 톱니처럼 생긴 근육이다. 그래서 앞톱니근이라고 부릅니다. 앞톱니근의 부착 부위를 보면 이 근육이 짧아지거나 늘어났을 때 어깨뼈와 갈비뼈 정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앞톱니근을 옆에서 보십시오. 갈비뼈가 고정되어 있을 때 앞톱니근이 중립 길이보다 짧다면 어깨뼈를 당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길까요? 뒤로 당길까요? 앞톱니근은 어깨뼈에서 갈비뼈를 향해서 앞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짧은 앞톱니근은 어깨뼈를 앞으로 당기겠죠? 어깨뼈가 앞으로 이동하면 어깨뼈와 척추 사이의 간격은 더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척추와 어깨뼈 사이의 간격은 더 넓어지겠죠. 중립 정렬일 때 척추와 어깨뼈 안쪽 모서리 사이 간격은 손가락 3, 4마디 정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고객의 어깨뼈와 척추 사이 간격이 손가락 5, 6마디라면 그 사람의 앞톱니근이 짧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짧은 앞톱니근을 강화 운동해야 될까요? 이완시켜야 될까요? 짧은 근육은 중립 길이까지 이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앞톱니근이 중립보다 늘어났다면 어깨뼈는 더욱 척추 가까이 이동하겠죠? 어깨뼈가 척추 쪽으로 이동하면 어깨뼈와 척추 사이 간격은 더 좁아지겠죠? 만약 우리 고객님의 척추와 어깨뼈 모서리 사이 간격이 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사람의 어깨뼈가 중립보다 척추 가까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앞톱니근이 중립보다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드디어 우리가 사랑하는 앞톱니근 강화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이런 운동들 유튜브에서 엄청 봤는데, 근데 잠깐만, 이런 평가 없이 굿바이 어깨 통증, 전거근 안정화 운동.
어깨 충돌 증후군, 전거근 안정화 운동, 어깨 복합체와 전거근의 중요성 아시죠? 이런 이유들로 짧은 앞톱니근을 가진 사람을 더 짧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시죠? 앞톱니근을 뒤에서 봅시다. 앞톱니근은 어깨뼈의 안쪽 모서리에 붙어 있습니다. 짧은 앞톱니근을 가진 사람은 어깨뼈 안쪽 모서리가 흉벽에 밀착될까요? 흉벽에서 떨어질까요? 밀착되겠죠? 어깨뼈를 흉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밀착시켜주는 것. 이것은 앞톱니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앞톱니근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깨뼈가 흉벽에서 떨어져 솟아오르는 모양이 됩니다. 이것을 날개처럼 생겼다는 의미로 익상견갑골이라고 부르죠. 즉 익상견갑골을 가진 사람들은 앞톱니근이 늘어난 것이죠. 익상견갑골과 유사한 자세로 어깨뼈 바깥 돌림된 자세가 있습니다. 어깨뼈 바깥 돌림된 자세 또한 익상견갑골과 유사하게 흉벽에서 어깨뼈 안쪽 모서리가 떨어져 솟아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뼈 바깥 돌림된 사람들 역시 앞톱니근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고객님의 어깨뼈가 날개뼈처럼 흉벽에서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의 앞톱니근 안정화 운동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짧은 앞톱니근은 어깨뼈를 흉벽에 과하게 밀착시킬 것입니다. 어깨뼈 모서리가 흉벽에 과하게 밀착된 것은 어깨뼈 안쪽 돌림 자세입니다. 고객님의 어깨뼈가 흉벽에 과하게 밀착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앞톱니근을 적절히 이완시켜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먼저 앞톱니근이 짧을 때 어깨뼈와 척추 사이 간격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톱니근이 짧을 때 어깨뼈의 흉벽이 밀착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발전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는 것부터 출발하죠. 앞톱니근이 짧을 때 나타나는 어깨뼈와 척추 사이 간격이 넓어진 자세와 어깨뼈와 흉벽이 밀착된 자세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마름근의 길이입니다. 마름근은 어깨뼈 안쪽 모서리에서 경추 7번부터 흉추 5번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앞톱니근과 마름근은 어깨뼈 모서리 사이에서 만난다고 볼 수 있겠죠. 키포인트는 어깨뼈 모서리의 위치입니다. 먼저 어깨뼈가 척추에서 멀어진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어깨뼈 모서리가 척추에서 더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깨뼈와 척추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마름근은 중립보다 더 늘어나겠죠. 어깨뼈 모서리가 척추에서 멀어지면서 갈비뼈 앞쪽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앞톱니근은 짧아진 것이죠. 종합해보시면 어깨뼈 모서리가 척추에서 멀어진 자세에서는 앞톱니근은 짧아진 것이고 마름근들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앞톱니근은 이완시켜야 되고 마름근들은 길이가 짧아지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어깨뼈가 흉벽에 밀착되어 있는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봤던 것들과 다르게 어깨뼈 모서리 위치가 척추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름근들의 길이 또한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자세에서는 마름근과 앞톱니근이 동시에 짧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뼈가 흉벽에 밀착되어 있는 자세를 교정하시려면 앞톱니근과 마름근을 함께 이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톱니근이 늘어났을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앞톱니근이 늘어나면 어깨뼈가 척추와 가까워진다. 이것은 어깨뼈의 안쪽 모서리가 척추 가까이 이동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깨뼈와 척추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마름근은 중립보다 짧겠죠? 어깨뼈가 갈비뼈에서 뒤쪽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앞톱니근은 더 늘어난 것이죠.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어깨뼈 모서리가 척추와 가까워진 자세에서 앞톱니근은 늘어나고 마름근은 짧아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름근은 이완시키고 앞톱니근은 길이가 짧아지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익상견갑골을 생각해 봅시다. 어깨뼈 모서리와 척추 사이 간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뼈 모서리가 흉벽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런 정렬은 마름근과 앞톱니근이 동시에 늘어났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은 가슴근과 큰 가슴근이 어깨뼈를 앞쪽으로 당기겠죠. 그러니까 익상견갑골 자세를 교정하시려면 먼저 가슴근들을 이완시킨 후에 앞톱니근과 마름근을 함께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세 평가, 움직임 평가와 교정을 위해서 이렇게 근육들의 복합적인 길이 관계가 이해되셔야 됩니다. 단일 근육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나면은 이렇게 복합적인 자세와 움직임 불균형에 관해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먼저 단일 근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어떤 글을 쓸 때도 똑같죠. 어떤 멋진 문장을 쓰고 싶지만 즉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알파벳을 이해하고 단어를 이해해야 멋진 문장을 쓸 수 있고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것처럼요. 자, 계속해서 앞톱니근이 만드는 자세 불균형 두 가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아마 지금 선생님들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앞톱니근의 비밀을 조금 더 깊이 풀어봅시다. 실전 체형의 과학은 실전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톱니근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세, 고객님들의 자세를 평가해보십시오. 몸에 마스킹 테이프 붙여서 공부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내 앞톱니근의 길이는 적절한지 짧아져 있는지 고민해보신다면 앞톱니근을 다음 시간에 찍겠습니다. 앞톱니근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제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체형교실 정보가 되길 원하는 선생님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Manners make it genius.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soon!